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위쪽 이제 118K 영역이죠. 그 영역에 대한 어떠한 저항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했어요. 이제 하루 정도 조정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 상승이었죠. 추가 상승된 부분에 대한 이제 하락 조정이 발생을 했죠.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큰 변동성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그날 발표가 됐을 때는 위아래로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엄청 흔들다가 발표가 끝나고 난 이제 그날 다음 날부터 쭉 올랐죠. 그날 당일도 오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이제 쭉 빠진 현재 상태에서 현재는 이제 아래쪽에서 약간 반등을 조금 친 상태예요. 이전에 분석에서 118K에 대한 어떠한 저항자리에 대한 부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팍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위쪽에 대한 이제 유동성적인 부분이죠. 청산 맵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큰 ABCD 관점에 얘기했었죠. 상승에 대한 A, 조정에 대한 B, 그다음에 반등에 대한 C, 그 다음에 대한 D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나오는 E가 이제 진짜다. 이 관점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현재는 이제 뒷파동에 대한 진행 파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런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숏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롱포지션을 잡아서 올라갔다가 위쪽에서 이제 더블탑이죠. 더블탑을 만들고 아래로 이제 좀 빠질 때죠. 이게 1시간 차트상에서 이제 아래로 빠질 때 이제 여기 꼬리 달리면서 이제 아래로 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치는 관점에서 롱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제 숏 포지션을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아직은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은 안 하고 있어요.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할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점선으로 그어놓은 한 116.8K 정도 되거든요. 한 117K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117K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숏 포지션 정리를 하고 새로운 롱 포지션을 잡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숏 포지션을 조금 놔줄 생각은 없다고 봐요. 이번에 잡은 이 단기적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놔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덜미를 물고 그 목덜미 를 뿌리치기 전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제 분석적인 관점에서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톱플로우 차트죠. 스톱플로우 차트는 여전히 노란색이고요. 디테일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색깔적인 부분은 변동된 게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열어서 보게 되도요. 여전히 색깔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진한 이제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상승장 관점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 상승장 그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승 사이클이죠. 그 상승적인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난 건 아니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 있고 이 사이클적인 부분은 그냥 평균치 값이거든요. 이 평균치 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을 이 기간을 딱 넘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끝은 아니에요. 그냥 이 기간 그동안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해왔던 그 기간 있잖아요. 대선 이후에 이제 1년, 대선 이후에 1년, 대선 이후에 이제 1년을 이제 아주 기간적인 관점에서 평균적인 수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30일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상승 그 시즌이죠. 그 시즌에는 있다. 근데 거의 그 시즌에 거의 이제 막바지 정도 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막바지 정도와 간다는 뜻이 여러분들한테 하락적인 관점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MACD에 대한 로그 차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좀 넘어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 상승장으로 좀 넘어가기 위한 그 장기적인 그 전환점 있잖아요. 그 전환점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금은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만약에 커다란 상승장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MACD에 대한 부분이 양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첫 양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갈림길에 좀 많이 놓여 있어요. 현재 구간을 아마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고요. 상승장으로 가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야 돼요. 많은 지표들이, 많은 패턴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펼쳐라. 너는 이제 마지막 한 번에 그런 너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써라. 네가 만약에 네 총에 총알이 있다면 그 마지막 총알은 이번에 발사가 되어야 된다. 그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 쇼부적인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승부처 구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기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이제 마지막 피날레의 기간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고, 자, 이제 시장에 대한 패턴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주봉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은 이 RSI죠. RSI에 대한 강세 반전적인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봉적인 관점에서는요, 사실 어저께와 한 이틀 동안 바깥쪽에서 머물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에 대한 요 RSI에 대한 이 강세 반전에 대한 이 빨간색이 있죠. 항상 시장이 이 강세 반전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승장이 제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갔다가 하락 조정을 하는 관점에서 언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냐라고 하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일본 관점에서 이 RSI에 대한 강세죠. 이 강세가 반전이 돼서, 강세에 대한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가 요렇게 RSI가 요렇게 다 저항을 받고 있는 관점이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보고 관점에서 그 RSI에 대한 수치가 반대쪽 방향으로 반전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강세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이틀 동안은 그것을 하려고 도전을 했다가요, 어저께 이제 발생된 이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좀 무효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게 꺾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됐다라는 시그널은 사실상 지금은 좀 찾아보긴 좀 힘들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MACD에 대한 부분이죠. 그 사이클론에 따지는 그 MACD에 대한 부분이 약세 쪽에 현재 형성돼서 약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시장이 상승장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되는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실제로 작은 단기적인 차트적인 부분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고, 일목구름에서 본다 그러면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돌파는 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은 약간은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구름대 안으로 약간은 들어가서 그 위에서, 구름대 위에서 노는 모습이 아니고 그 구름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조심은 해줄 필요가 있는, 약간 좀 의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좀 더 단기적인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저항은 이제 매물대에 대한 저항으로 봤을 때 요 가격이 가장 이제 큰 가격대 영역이라고 봐요. 사실 이제 119, 120 정도 되는 가격이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지막 이제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패턴에 어떤 이제 스타일로 시장을 여러 가지 넘어가냐면,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로 커다란 상승장이 나왔던 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승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 구간에 대한 패턴은 오르고 횡보하고 한 번 정도 더 오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매물대를 해소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전에 대한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상승을 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 A, B, C, D, E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확장성 아니면 깃발형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르고 횡보하고 한 번 더 위쪽에 대한 매물을 해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통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자, 그런 패턴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렸다가 횡보하고, 올렸다가 해소하고,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상승장에서 많이 나온 패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났던 거는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나오고 나서 올려놓고 횡보를 하죠. 그런 다음에 한 번 정도 위쪽에 대한 매물을 해소하고 아래쪽으로 빠진 다음에, 그 횡보했던 박스권 구간이죠. 그 횡보했던 박스권은 딱히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저점에 대한 이탈 없이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볼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올려놓고 횡보하고 한 번 더 올렸다가 이제 그거를 다 빼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죠. 자, 이런 부분. 중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장이 보여주죠. 한번 하락을 할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괴롭히다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제 쇼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딱 그 하락장에서, 이런 하락장, 큰 하락장에서
장기적인 하락이죠. 그래서 이제 딱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통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한 패턴이 많이 발생해요. 이전에도 많이 보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도 물론 이건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그 횡보관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는 상승에 대한 A, 조정에 대한 B, 다시 상승에 대한 C.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교육할 때 C는 가짜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B.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현재 구간에서 A, B, C, D, E 5파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C에 대한 파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어차피 빠르게 큰 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도 조정을 좀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이전에 대한 큰 이런 상승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모습에 대한 모습을 보여요. 이전에 위쪽에 대한 매물대를 좀 해결을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횡보하고 올렸다가 조정을 다 받은 다음에 대신 이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횡보했던 구간을 딱히 이탈하지는 않아요. 그 구간을 아래로 이탈하지 않고 올렸다가 뺐다가 여기서 뭐 파동에 대한 ABC를 그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조정 한 번으로 끝내고 횡보를 할지언정 그 아랫부분에 대한 이탈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도 보였던 이런 부분도 보면 올렸다가 횡보했다가 올렸다 떨어질 때도 이 박스를 횡보했던 구간의 저점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아랫부분이 이탈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올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올리고 나서 횡보하고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이 박스권에 대한 구간이 이탈하지 않고 보통 상승으로 만든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도 이제 긴 하락이죠. 그 하락 끝에 이제 반등을 치는 관점에서 나오는 해소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보면 올렸다가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했다가 이것도 5파동이죠. A, B, C, D. 그리고 이 파동이 진짜 파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구간도 그렇게 보고 해석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횡보했던 구간 위쪽에 대한 물량에 대한 해소 해결을 한 거죠. 위쪽에 대한 이제 악성 물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매물대 제거라고 해요. 그 매물대 구간을 위쪽에서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 대한 매물을요 일단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위쪽에 대한 매물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도전으로 위쪽에 대한 구간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이 시장의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시즌이죠. 마지막 그 시즌에 대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이야기를 하나 또 붙일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매물대 차트라고 얘기하죠. 그 매물대 이제 청산 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쪽에 대한 우리가 한 매매한 사람들이죠. 전 세계 많은 매매한 사람들이 내가 현재 구간에서 롱 매수가 들어갔을 때 어디에 청산 가격을 많이 설정을 하고 그 숏은 어느 가격에 청산을 많이 설정하고 롱은 어느 가격에 청산을 많이 설정했느냐라는 이제 따지는 맵을 본다 그러면 이제 현재 위쪽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는 게 볼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한 가격대군을 특정해가지고 그 가격대군에서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한 며칠 지나면서 이번에 이제 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튼실하게 쌓이는 걸 볼 거예요. 이 튼실하게 쌓인 부분은 예전에는 한 가격대군을 이렇게 이제 특정해가지고 진하게 노란색으로 이제 특정해가지고 요 가격대에 이제 많이 뭉쳐 있으면 시장이 이제 그 가격을 툭 치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쪽에 노란색으로 굉장히 진한 부분을 툭 치고 나서 매물대 상승을 돌파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는 관점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숏 물량 터트리고 롱 물량 터트리고 간다 이제 이런 거죠. 매물대에 대한 해소를 하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이번은 좀 독특하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118K죠. 이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118부터 120K까지 튼실하게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사실상 이 구간, 현재 구간에 많이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승부처 구간을 많이 보는 거예요. 롱 아래도 보면 굉장히 튼실하게 쌓여있죠. 굉장히 튼실하게 쌓여있고 사실 며칠 전까지는요 요 부분에 이제 이전에 대한 방송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매물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롱 구간이죠. 롱 매수에 대한 청산에 대한 가격이 사실 여기에 거의 없고 그냥 이전에 대한 바닥 구간에 많이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110K 정도 아니면 111K 정도에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 구간이 좀 청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쌓여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금리가 발표가 딱 끝나고 난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어디에요? 요 구간 아래도 114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한 109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청산에 대한 가격이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위로도 튼실하게 쌓여있고 아래로도 굉장히 튼실하게 쌓여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 그러면 현재 구간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승부처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큰 상승장으로 간다. 자, 반대로 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못 가면 진짜 시장이 엄청난 장기적인 하락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격대 군에 대한 청산에 대한 설정이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항상 한쪽에 대한 특정 가격대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튼실하게 쌓여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이 구간을 이번에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단기, 이번에 있었던 단기 고점이죠. 118K 정도 되는데 그 118K를 이번에는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돌파하면 이거를 해소하고 내려온다가 아닐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조정은 받을지언정 엄청난 큰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물량이 오히려 뭐가 돼요? 시장에 대한 어떠한 이제 연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연료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요 지표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숏 물량 지표라고 얘기하죠. 최근에도 숏 물량이 한번 찌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한번 쫙 갔다가 숏 물량이 한번 쫙 쌓이기 시작했었죠. 여기서 이제 한번 싹 쌓이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때는 해소가 빨리 됐어요. 요 아래서 해소가 빨리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으로 반등으로 이제 이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도 숏 물량이 굉장히 이 구간 이번에 하락이 딱 벌어지는 요 구간에서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고. 그만큼 위쪽에 대한 청산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쌓인 것을 이 청산 맵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도 어마어마한 숏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적인 관점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상승적으로 만약에 가서 다시 한번 118K를 돌파하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단순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빠지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지언정 굉장히 큰 상승으로 갈 이제 기폭제 연료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그게 튼실하게 쌓여 있는 거죠. 말 그대로 120K까지도 뚫어낼 정도에 대한 매물대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 청산 맵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좋은 게 이 청산 맵은 곧 뭐예요? 청산은 위쪽에 대한 청산은 곧 롱이라고 얘기죠. 롱 매수가 자동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보면 현재 구간에서 딱 보면 어디 구간이 이제 중요한 지지 저항 그리고 기준점을 놔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딱 보일 거예요. 자, 어디예요? 가운데가 비어 있죠. 자, 가운데가 딱 비어 있습니다. 요 딱 구간이 비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이 박스권 구간의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으로도 청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청산, 롱 매수에 대한 청산은 곧 숏이 된다고 했죠. 만약에 이 아래쪽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차트적인 본다 보면 요 구간이 될 거예요. 가장 큰 구간은 이전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고 있는 역해된 숄더 관점에 대한 넥라인 돌파 그리고 현재가 이제 리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114K에서 113K 요 구간 이 두 구간이 만약에 시장이 올려내지 못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또 조정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연쇄 청산이 골고루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말 그대로 영산 청산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한 가격대에 특정해가지고 청산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만 톡 건드리고 보통 올라오는 것이 보편적인데 현재는 이전에 대한 양상과 다르게 아주 넓은 폭으로 청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청산이 다 이루어지는 가격까지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109K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차트적인 본다 그러면 109K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대가 돼요. 이전에 대한 요 행보했던 구간 아래까지도 이제 내려가는 일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청산맵을 조금 더 크게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본다 그러면 청산 본다 그러면 사실상 가장 현재 이렇게 지금 요만큼 쌓여 있는 단기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단기적인 부분보다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롱 매수는 107K 정도 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위쪽으로 돌파를 했을 때, 자, 이쪽에서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큰 상승.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118K를 돌파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엄청난 원웨이적인 큰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 되는 거고요. 설정이 되어버린 거죠. 위쪽에 대한 연쇄적인 청산들이 쌓였기 때문에. 자, 반대로 시장이 이 넥라인, 우리가 시장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요 넥라인을 만약에 아래쪽으로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4K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113K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107K까지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제가 방송 아까 처음에도 시작하고 중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현재는 이제 마지막 시장의 승부처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런 승부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 지금은요 롱을 본다고 해도 수익에 대한 손익 대비가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숏을 본다고 해도 손익 대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 대비에 대한 부분은 엄청 따져요. 자, 손익 대비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롱 매수를 본다고 하면 손절에 대한 가격이 마이너스 3% 정도의 수익은 어마어마한 위쪽으로 물음표예요. 얼마나 상승이 돼요? 대략적으로 뭐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전고점이나 120K까지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게 더 큰 우리가 2억 3억까지 가는 그런 수익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에 대한 수익에 대한 폭발이 가능한데, 자 반대로 그러면 롱 매수도 굉장히 수익 대비가 좋다라고 했죠. 자 반대로 숏, 내가 만약에 난 롱이 싫어, 나는 지금 떨어질 것 같아, 난 숏을 볼까 해도 그 숏에 대한 수익 대비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숏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것도 한 2% 정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대 수익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수익 대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런 청산 맵을 보면 위쪽에도 굉장히 많은 튼실한 매물대 구간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형성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래쪽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상승으로 간다, 누구는 하락으로 간다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하지만 현재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현재 구간이 이제 마지막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큰 승부처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뭔가 굉장히 옳은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매매하기 좋고 재미있는 구간이 돼요. 난 돈 벌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난 롱을 볼 거야, 나는 시장이 그래도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매수를 한다고 쳐요. 내가 매수를 한다고 쳐도 손절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짧게 잡으면 돼요. 반대로 내가 숏을 들어간다고 해도 손절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짧게 잡아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이 딱 하지 마라, 이거 하나만 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증 편향, 한쪽에 대한 굉장히 맹신적인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래쪽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떠한 이탈적인 가격을 시장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괜히 버티게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큰 청산에 내 도가니 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청산 맵의 희생양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반대로 이 가격대를 118K를 만약에 돌파하고 올리는 모습이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난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 어마어마한 상승에 휩쓸려서 계좌가 다 녹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관점이 시장에서도 발생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기준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확진적인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죠. 살을 주고 뼈를 취해라 라고 하죠. 내가 어떠한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점 이탈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포지션이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쇼 포지션이 들어갈 때도 딱 기준이 정해놓고 이 흰색 기준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횡보를 하고, 사실 여기서 나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이걸 떨어지면 어떻게 숏을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올라갔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좀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많이 정리해서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 더블탑을 딱 그리면서 이거 돌파하고 올라가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알람 맞춰놓은 게 딱 눌리면서 아래쪽으로 탁 하고 깨지면서 반등을 좀 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1시간 차트의 2평이죠. 떨어지면 1시간 차트의 이동평균선적인 부분에서 이제 올라올 때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짧게 손절 잡고 숏을 치자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시장이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좀 과감 없이 어느 정도에 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사실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 이제 좀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리가 꽂히겠지만, 하락세에 대한 장악형 형식으로 좀 끝났다라고 좀 보세요.
하락에 대한 장악형. 그러니까 장악형은 뭐예요? 하락 장악형이 발생을 하면 이전에도 하락 장악형이 크게 발생한 적이 있죠. 짧게 아니고 크게 발생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전에 대한 캔들을 이후에 대한 음봉 캔들이 감싸게 되면 떨어진 이후에 반등 이후에 또 빠진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나는 굉장히 큰 승부처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하락적인 시그널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더블탑에 대한 하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긴 횡보 구간의 박스권에 대한 이탈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지금 이런 하락장악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악형이 발생했다는 뜻은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좀 치고 있죠. 이 반등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1대1 플러스 알파만큼 더 빠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장악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단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다시 한번 118K를 돌파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실패한 시그널이라 그래요. 실패한 시그널은 굉장히 과격한 방향성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큰 승부처가 될 것이다. 현재 구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K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큰 상승장,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이번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그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 장악형이죠. 이 상승 장악형으로 인한 하락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고 그 하락이 사실 이 1대1 이 하락형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1대1 부분이죠. 이 1대1 부분이 발생해서 하락을 한다 그래도 이전에 대한 딱 저점이에요. 이전에 대한 자점을 크게 이탈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위험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하락 트렌드에 대한 이탈적인 관점이 발생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 이후에 다시 돌려서 상승장으로 가는 것이 이제 큰 상승장 전에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기준은 넥라인. 이번 이 상승을 만들어낸 역회된 숄더에 대한 넥라인 113K에서 114K에서 113K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는 반등을 칠 수 있어도 이 영역을 만약에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진짜 위험한 때라고 봅니다.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장 영역에서 큰 상승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K를 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러면 숏에 대한 강제 청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고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방송 하단에 그리고 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할 때마다 알람을 울려주는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운영하고요. 뭐 가입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그냥 아무나 쉽게 참여했다가 필요가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고 언제든지 원하실 때 다시 들어오셔도 되는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백쌤이 거기다가 분석을 좀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그 도움이 좀 많이 됐나봐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도움 받을 수 있으면 텔레그램 촬영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내일 아침은 역사입니다.